자, 이어서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공매도 과열 지정이 돼서 금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뭐 거의 다 쇼커버이기는 하지만은 뭐 눈여겨본 픽이 있는지를 함께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예리서치 본부장입니다. 김민수 대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근데 저기뿐만이 아니라 비단 오늘 뭐 쇼커버에 하루일 것 같은데요. 네, 하필 오늘 출연했네요. 네, 네. 하필 오늘 또 김민수 대표가 왔어요. 저기서 오늘같이 확 급등하는 자리에서 네. 뭘 어떻게 또 픽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 쪽은 솔직히 체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공매도가 집중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여력들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시장 지수 때는 약간 이제 저항대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지금 무리해서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테크윈 같은 경우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일단 뭐 HBM 관련된 쪽에서 신규로 들어갔다고 하는 관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거의 한미반도체 같이 급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특징은 그래도 이제 드디어 큐브 프로버 이쪽을 이제 그동안에 SK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삼성전자까지 3사를 다 노리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공시나 수주 늘어나는 모습들만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너무 빠졌네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31,500원 그리고 또 32,500원 사이 정도쯤에 또 중요한 저항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정도쯤에서 어떤 수주 공시나 아니면 확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돌파하면서 다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들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 라인들이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테크윙 방금 얘기하셨습니다. 큐브 프로버의 테크윙 VI는 발동이 좀 된 것 같거든요. 오늘 정적 VI가 좀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이제 15% 정도인데 양봉도 한번 기대를. 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네, 가능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리해서 공매도도 못 하고 오늘은. 그렇죠. 예, 무리해서 뭐 쫓아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뭐 모아갔다. 그런데 오늘 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줄이는 자리도 봐야 되겠죠. 오히려 현금 확보의 자리도 같이 고민해보자. 조금 요만큼이라도 이럴 때 그냥 또 막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판을 깨지 말자라는 얘기. 네네네. 최진혁 본부장 앞서 공매도 과열 금지 종목. 오늘은 약간 좀 의미성이 떨어지는 게 오늘은 이제 대거 다 폭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뭐 대부분 다 지금 뭐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지금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수급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VT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뭐 정상화 흐름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섹터 안에서의 성장성은 충분하게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경제 불확실성 부분들의 섹터의 좀 전반적인 좀 수급이 많이 악화가 되기는 했지만 갈수록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 또 이야기를 또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 개선으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아마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지금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VT의 좀 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VT 같은 경우 무난하게 지금 실적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워낙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성장 모멘텀을 충분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도 뭐 이제 하이드롭 리드샷 라인에 대한 부분들 트레이더스의 지금 독점도 출시까지도 지금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까지도 발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프리미엄 역시도 좀 충분하게 부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의 흥행은 계속해서 좀 유효한 상황이고, 또 V2도 그 부분들을 좀 알아서 리드샷 관련한 어떤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또 강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아마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저항대 부근에 살짝 좀 밀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32,500원부터 해서 34,000원대까지 좀 저항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시가 라인을 일단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단기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오늘 하루 동안 못 칩니다. 이 중에서 VT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테크윈까지도 함께 저희가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대차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의 상위 거래가 있고 이제 어제 대차가 특히 더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대차 어제 보면 어제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신한주주, 카카오, 우리금융, H&M, 대한항공, SK네트워크스, HLB, 또 대한해운, 첨단소재 등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어제자로 놓고 보면 LG 엔솔이 약간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유의해야 될 종목 혹은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지만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건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두 양쪽 다 가능합니다. 김민수 대표는 어느 쪽의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주의 쪽을 유의 쪽.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쪽에 해운 쪽에서 대한해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은 해운 쪽은 아무래도 관세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도 해운운임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저점 많이 밀렸지만 거기서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장 교역이 큰 두 나라 미국과 중국 쪽에서 그렇게 관세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뭐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에 물동량도 줄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중국산 선박이 들어올 때 또 페널티를 주는 조건들, 수수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USTR 보고서 이후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운 쪽은 생각보다 이제 해운 운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쪽에서 아마 반등하게 되면 공매도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단 보이는 지표가 확인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해운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알 겁니다. H&M도 잔고 상위에도 있고요. 늘 거래 상위에도 대차 쪽에 늘 있는 게 이제 해운은 관세 폭탄 난타전하면 가장 먼저 이제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매도 세력도 해운 업종, 이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H&M들을 일단은 주식 빌려놓고 이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하시라 이런 조언해 주셨고요. 최진혁 본부장은 앞서 이제 대차 거래 또 대차 잔고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의 혹은 쇼커버 가능 다 좋습니다. 저도 일단 주의 종목으로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EV 첨단 소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PCB라든지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멘텀을 좀 발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앞전에서도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모멘텀이 좀 강했었거든요. 뭐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효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일단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상승력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 밸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좀 있었죠. 대규모 좀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좀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주가가 한 20% 이상까지도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나 실적 대비해서 유상증자 규모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대차거래 잔고에 대한 부분들의 부당함까지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EV 첨단 소재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일단은 훼손이 되어 있고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월봉상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1,500선까지는 일단 무조건 EV 첨단 소재가 좀 지켜줬어야 됐는데 일단 1,500선까지도 지금 하방으로 좀 이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점이 어디일지를 가늠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일단 훼손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악재로 붙어 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일단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유의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시각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5% 약간 좀 상승폭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2,4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300이 깨졌잖아요. 0.8배도 깨지는 순간적으로 상황이 나왔는데 역시 한 0.8배에서 한 83배 정도는 정말 굳건하다. 왜냐하면 딱 그 시점에서 이벤트까지도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400선 언저리에서 이제 저항 맞고 이 라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은 뭐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탄력이 더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키워드 열어볼 텐데요. 김윤수 대표는 낙폭 과대냐, 관세 무풍지대냐, 그 다음에 최진욱 본부장은 이제 엔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김윤수 대표. 네.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하락 포지션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어떤 쪽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오후장 급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근데 지금 일단 그동안 쌓아갔던 외국인 선물이 좀 변화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그거 한번 또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바로는 못 갈 것 같다. 네. 그런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련돼서 그럼 지금 뭘 사야 되겠느냐? 예, 뭐 낙폭 과대주가 먼저냐, 관세 무관 섹터가 먼저냐? 그런 쪽들에 대해서 시선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같이 많이 위축됐다가 어디에 섰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죠? 예, 많이 위축됐다가 시장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많이 하락한 쪽이 먼저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위축됐던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쪽들이 먼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오늘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관세 무관 섹터라고 알려졌던 뭐 방산조선, LNG, 뭐 바이오,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탄력이 덜하죠. 이거는 그냥 리스크 오프로 됐다가 아니면 또 공매도가 좀 같이 진행됐던 게 정리되는 관점 쪽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뭐 관세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유예고 게다가 또 10%는 여전히 보편관세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뭐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불확실성 또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또 트럼프 선생님의 마우스, 오랄, 예,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트럼프 정책적인 전략과 같이 가는 섹터들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그래도 조선이나 LNG, 방산 이런 쪽들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지 마라. 네. 네. 아직은 안심하지 마라. 또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건 그냥 예, 좀 보면은 기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룰은 있겠지만은 네. 거기에 저희가 취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수 대표. 낙폭과대가 있고 기존의 버팀목하고 무관세에서 성장이 있었던 게 있다면 역시 후자 쪽. 오늘 하루는 아니더라도 관세 무관 섹터에 썼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좀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김민수 대표가 오늘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네.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거의 상방 쪽 대비를 안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후장에 뭐 이런 의구심도 우리 하도 외국인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선물도 한 6,600계약 정도는 사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 쇼크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팔아놓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네. 그들의 전략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방으로 쭉 보다가 주식 선물 같은 경우 매수를 좀 해놨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갔던 풋 매도가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좀 뭐 많이 밀리다 보면서 그건 관리를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모습들로 나오게 되면 지금 아침에 예. 혹시나 그러면 주식 선물 먼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대로 포지션들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네. 정강 후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의 흐름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후장 좀 약해질 수 있다.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 한 6,000계약, 7,000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가 이제 우려 쪽 워낙 지금 다 기분 좋고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상방을 얻어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맞서서 꼭 필요한 물량 뭐 마진콜 나올 한 6,000계약, 7,000계약 정도만 좀 했다가 환매수했다가 오히려 오후장에서는 뭐 중국과 함께 더 때릴 수도 있는 이런 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망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전략으로 염두에 두시라. 최진욱 본부장은 엔터입니다. 피난처 엔터. 네. 일단 한순간에 이렇게 좀 시장이 급변을 할지는 좀 예상을 못했고요. 일단 이제 뭐 상호관세 유예 그런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좀 주도했던 섹터 이제 특히 AI 쪽이나 반도체 쪽이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를 우리가 대비를 했을 때는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하반기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부진했던 섹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었죠. 다만 일단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가 이제 BTS 완전체를 충분히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핵심 IP들이 좀 대규모로 좀 컴백을 또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핵심 IP들의 좀 컴백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미 투어까지도 같이 좀 동시에 재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호적인 환율까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높은 실적 모멘텀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대규모 북미 투어가 일단은 반영이 되는 JYP 지금 2분기 실적부터가 만약에 좀 상회한다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서프라이즈 현상들이 좀 발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좀 엔터사들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계속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좀 크지가 않은 그런 좀 섹터 분위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규모의 좀 북미 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무관세 활동으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콘서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거쳐지지가 않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한을 시키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엔터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외국인의 수급을 김민수 대표한테 한번 좀 분석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는 그동안 외국인과 함께 매매를 해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도 많이 맞아와 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4주 동안에 11조를 투매를 했단 말입니다. 거의 뭐 2주죠. 2주 동안에. 지금 1,000억도 안 사고 있거든요. 현물에서. 이걸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이게 판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건지 이러고 있다가 확 살려고 하는 건지 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쁘고 벌써 5% 넘게 2410선까지도 왔지만 외국인들은 언제 살까? 혹은 무슨 사인을 우리가 봐야 될까?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환율과는 약간 좀 뭐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게 한 작년부터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수입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한국이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큰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가 되는 관점 쪽에서 먼저 포지션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재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나라 한국에 집중해야지라고 하는 현상도 있다 보니까 아직 그걸 쉽게 풀지 않는 현상들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움직임이 나오거나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선물이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게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압박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동안 공매도나 숏 스퀴즈가 이제 스퀴즈까지는 아니어도 커버링 정도까지는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가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2,400선 중반대 넘어가면서 시장이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매도도 청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약간 가속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2,400선 중반에 좀 중요한 한국 증시에 좀 강한 저항이거든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하게 들어올 만한 미국 시장에 또 변화가 들어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면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쪽에서 확 돌아서느냐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관점이 아닌가 싶어서 또 모릅니다. 9시 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살까요? 뭐 세관에서는 5월에 금리나 해주면 연준이 그때가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뭘 해줘야 다시 돌아올까요?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는 뭘 좀 달래줘야죠. 네, 우리도 돈 푼다 뭐 이런 것처럼 추경이나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인 부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지금 누가 결정을 하겠어 그거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요? 그거랑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6월 그러니까 5, 6월. 대선 끝나고의 이런 그 모습들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5월, 6월이 되면 아마 미 중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고 FOMC 회의,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는지 불확실성도 제거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보자. 오늘은 생각만큼 외국인이 뭐 아직 17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인데 많이는 안 사요. 현물에서 1,1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선물이 한 7,400억. 이거는 뭐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매도 친 거 좀 환매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외국인들의 수급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요.